올해 국립과학기술원에 입학한 구현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결합 각도랑 다른 차이가 생기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 생활하려면 이곳이 제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구현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회균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모두 같은 전형으로 프랩이라는 기회균등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프랩이 뭔데? 기균캠. 아 그래 바로 이렇게 돼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해가지고 아 그래 저 눈빛은 뭐지? 하고 시작하고 정시로 들어오는 애는 아 그래? 이 느낌이랑 비교를 아 그래? 이 느낌이랑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아 그래는 다 아 그래인데 몇몇의 아 그래가 이런 느낌. 아 그래 대학교 참 쉽게 왔구나. 약간 비속어인데 거지 비들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프렘 뭐야 그러니까 거지들 모임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구현이는 이 모임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도 후회하는 게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쉽게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대충 듣고 때려치고 하는 애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 적도 있겠지. 누나가 푼 문제지 엄마가 맨날 지우개로 다 지워주셔가지고 그거 풀고 그렇게 공부했거든.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걸 미안했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약간 내가 그런 거에 부담을 가지면 미안하다고. 아버지 술 만드시면 요즘도 전화 온단 말이야. 아 아빠가 더 열심히 잘해주지 못해서. 기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 약간 다른 사람 시선? 그것 때문에 살짝 멈칫한 것도 사실이고. 이균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진짜 편하게 놀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학 공으로 왔네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지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증오의 말들은 기회균등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런 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는 생각을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 들 것 같고. 그럼 말하는 애들이 한 명이 시키면 맞아 하는 순간 이렇게 집단이 돼버리니까. 너는 당연히 사회별사니까 나보다 밑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이면은 아 너 같이 밑인 애도 있지 하면서 보면서 미안하고 또 그런 애가 잘하면은 왜 너 같은 게 잘하냐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농어촌에서 왔다 기회균등을 밝혔어요. 그걸 밝혔는데 이제 그냥 거기 있는 친한 친구들 생각해서 뭐 이렇게 뭐 입시 이런 얘기하다가 야 너 농어촌으로 온 애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애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날 알게 모르게 닿게 보는구나. 아 난 여기에 좀 섞이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커뮤니티가 점점 많아지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같이 섞여 산다 하더라도 벽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제나 시험이나 했는데 좀 이제 점수를 못 받거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기회균형이 있었으면은 아 그래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꿀 빨고 왔다 이런 식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는 아 이거 전형을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는 자사고에서 지균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너도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지균이나 기균은 이제 마이너스 요소인 거고 자사고는 플러스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균인 학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자사고 지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0이라는 거죠. 출신 고등학교와 전형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과외를 구하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저 과외 구한다는 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저 실례지만 고려대학교 무슨 과세요? 그러고 고등학교는 혹시 외고 나오셨나요? 네, 저 서울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안 나왔고요. 그냥 일반고 졸업했습니다. 아, 특목고도 아니고요. 일반고 졸업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네. 연락드릴게요. 외고를 졸업한 학생은 전화를 끊고 2시간 만에 과외를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일반고 출신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한데 그냥 처음에 외고를 나왔냐라고 묻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중학교 때부터 약간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외고를 갔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과외를 구할 때도 실제로 일반고 출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시 출신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과외 구할 때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형을, 그러니까 수시예요, 정시예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균은 아무래도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나 봐요. 수능 공부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 출신에 따라 다르게 보는 시선은 새로운 서열을 만듭니다. 정시나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편입이나 지방 캠퍼스 출신 등 같은 대학, 같은 과라도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는지에 따라 서열은 달라집니다. 뭔가 나랑 다른 루트로 온 애들이 그것도 학교에서 공인된 루트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배 아프다는 감정이 있어요. 제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걸 아는데 당장 내가 그릇인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학교에 수시로 간 걸 보면은 정시생은 박탈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쟤네는 나처럼 이렇게 맨날 밥 먹는 시간 줄여가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안 한 것 같은데 됐다 뭐 이런 느낌? 일종의 보상 심리 아닐까요? 본인이 한 건, 원래 자기가 한 거는 과대평가하고 남들이 한 거는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남들이 같은 걸 너무 쉽게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게 조금 더 나아라고 해서 이 사람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그거를 잡아서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쓰는 거니까, 우위에 쓰는 거니까. 얘기하고 싶죠. 뭐라고? 다르다고. 그거는 같은 경쟁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때는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그만큼 저도 노력했고 과거에 노력했던 것도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단 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 다 놀 때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해서 앉아서 공부했는데 그런 아닌 애들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아야 하지 않겠어?
대학은 고단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성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성적은 곧 노력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정치였어.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저도. 갔는데 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리 학교에서 몇 명 배당 받았는데 여기까지 가볼래? 뭐 대회 같은 거나 뭐 장학금 같은 거 있으니까 집안 형편이 그래서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다 성적순으로 잘라서 하더라고요. 1등부터 20등까지 야자 교실을 따로 줬어요. 자율학습을 할 때 그 공부 잘하는 소위 말하는 탑 애들 반에만 선생님을 넣어주세요. 과외 선생님처럼.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네만 가르쳐라. 한 10명만 전교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사교육 받듯이 다른 친구들은 못하니까. 시험에 들어갔다가 2학년 왔는데 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밀려난 거죠. 좀 되게 부끄러웠죠. 왜냐면 애들끼리는 다 야, 너 시험반 됐어? 시험반 됐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 안 됐어 이러면 물어본 사람도 되게 불편하고 대답한 저도 약간 민망하고 좀 되게 거기서 같이 있다가 밀려나서 제가 좀 뒤처졌다는 느낌? 그래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울었죠. 다들 울죠. 왜냐면은 베리타스 잘리면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자신감 하락?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무섭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올라갔다는 건 제 친구가 잘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붙어서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붙은 반면에 누군가 잘렸다라는 게 무서웠어요. 상반 하반으로 나눈다면 저는 하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 약간 이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반 애들도 은근히 되게 얘기할 때마다 하반 이러면서 일부러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네, 그게 자꾸 서로 견제하는 게 보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죠. 조별 활동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본심이 나오시나 봐요. 저 애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너네 점수 떨어져. 쟤 시키면 점수 떨어져. 차라리 쟤 시키지 마. 제외하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솔직히 아니 쟤네들이 잘 해줘야 내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다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그냥 몸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 친구들은 왜 그러지? 왜 남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취업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그거 하나만 보고 3년을 하루에 한 5시간씩 그 정도씩 자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앞으로 한 거 이상으로 더 해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겨우겨우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좋은 학교, 소위 외고, 특목고 이런 데는 학교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그 친구들한테 밀리고 수능 성적은 이제 재수생들한테 밀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은 농어촌 친구들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난 뭘로 승부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당연한 건데
내가 거기서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길로 가도 안전한 걸까? 뭐 심하게는 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큰 성공을 위한 하나의 뭔가 작은 발판 정도가 된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진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더 각박해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태어날 걸 시대를 잘못 탔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